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책의 정보를 함께 나누는 독서 힐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란 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식은 어떤 상태인가요? 분노나 슬픔, 무기력 상태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랑과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시험 성적을 통해 학업 수준을 확인하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반성하며 새로운 학습 계획을 세워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학습 능력을 수치화하듯 우리의 의식 수준을 점수로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확하게 나의 의식 상태를 파악해서 스스로를 피드백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의식 상태로 성장하려는 동기부여도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의식 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 멋진 도구를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 정신 진화에 관한 전문가이자 미국 정신치료협회의 종신회원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유했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백만 번의 실험을 통해 인간의 의식 수준을 수치화했습니다. 운동역학이라는 과학적 방법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의식을 수치화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은 지금 화면에 올려드린 의식의 지도라는 도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의식 도표를 보며 저 자신의 의식 상태를 체크하고 스스로를 피드백합니다. 정확히 저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바꿔나갈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혁명 책에 나와 있는 의식의 지도는 의식의 성장과 깨달음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도구이자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의식 상태를 관찰하고 의식을 성장시키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의식의 지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각의 의식 수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수준 20은 수치심입니다. 이 수준은 위험할 정도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지만 자살을 할 수도 없으니 마지못해 살아간다는 식의 자세입니다. 이 수준의 공통점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비판적이거나 피해 망상적인 환상을 보기 쉽고 정신병 환자가 되거나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합니다. 융통성 없는 완벽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수치심을 보상하려 하며 무엇에 사로잡힌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몰아갑니다. 에너지 수준 30은 죄의식으로 처벌과 농간의 수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죄의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학대, 피해의식에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죄의식은 정신 이상의 원인이 있는 신체의 질병을 초래하고 사고를 저지르기 쉽고 자살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에너지 수준 50은 무기력입니다. 이 수준은 빈곤, 절망, 자포자기로 특징 지어집니다. 현재와 미래가 황폐해 보이고 비애가 인생의 주제로 보입니다. 이 단계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로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나 그 도움조차도 그들에게는 쓸모없게 느껴질 뿐입니다. 살려는 의욕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자극에 무감각하며 시선은 더 이상 사물을 쫓지 않고 주어진 음식도 삼킬 만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에너지 수준 75는 슬픔입니다. 이 상태는 슬픔, 상실, 낙담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경험을 하지만 이 수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후회와 우울함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탄, 공허,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이 수준을 지배합니다. 실패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만성적인 도박 등으로 돈, 건강, 직장, 친구, 가족,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슬픔은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무기력의 상태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충격받은 무기력증 환자가 울기 시작하면 그것은 회복의 조짐입니다. 일단 울기 시작하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음식을 먹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에너지 수준 100은 두려움입니다. 100의 수준에는 좀 더 활발한 에너지가 보입니다.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건강한 반응인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두려움이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적에 대한 두려움,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다수의 두려움은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두려움은 개인의 성장을 제한하고 억압 상태를 초래합니다. 두려움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뚫고 일어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짓눌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에너지 수준 125는 욕망입니다. 욕망의 수준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발견됩니다. 경제적인 욕구를 위시한 욕망이야말로 인간 행위의 광범위한 동기로서 작용합니다. 목표 달성과 보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욕망은 우리를 다그칩니다. 금전,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은 두려움의 수준을 벗어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이란 언제나 계속되는 에너지 장이기 때문에 만족이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를 채우고 나면 다른 무엇인가를 또 채우고 싶어집니다. 에너지 수준 150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살인이나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수준 자체는 죽음의 주위에서 맴도는 단계에서 훨씬 벗어난 상태입니다. 분노는 파괴적일 수도 있고 건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기력이나 슬픔에서 벗어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상태에 이르면 이제 그들은 무엇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좌절감을 초래하고 좌절감은 분노를 가져옵니다. 그런 이유로 분노는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흔히 분개나 복수로 표현되고 따라서 폭발적이고 위험합니다. 분노는 좌절된 욕구에서 생기므로 그 아래 수준인 욕망의 에너지장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준 175는 자존심입니다. 170으로 측정되는 자존심은 미국 해병대를 통솔할 만한 충분한 에너지 수준입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이 대부분 동경하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낮은 에너지 장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긍정적입니다. 자존심의 향상은 낮은 의식세계에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고통의 진통제가 되어줍니다. 자존심은 삶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버팀목 구실을 합니다. 자존심의 약점은 오만과 부정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자존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의식의 성장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자존심이 있는 한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자존심은 진실한 성장과 명예를 안겨줄 수 있는 참된 내면의 힘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인 것입니다. 에너지 수준 200, 용기를 보겠습니다. 200의 수준에서는 내면의 참된 잠재력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200 이상의 수준에서는 모두가 강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200이야말로 인생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구분하여 주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준에서 비로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하며 이 단계야말로 탐구, 성취, 인내, 결단의 영역입니다.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희망이 없고 슬프고 무섭고 좌절감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용기의 수준에 이르면 인생이 흥미롭고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됩니다. 200 이하의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많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잠재력을 갖기 시작한 이 수준의 사람들은 이를 자극제로서 활용합니다. 에너지 수준 250은 중용입니다. 이 수준이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인 것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편파적인 관점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중용의 태도는 유연성과 포용력,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중용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결과를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패배하거나 좌절하거나 놀라는 일도 없게 됩니다. 이 단계는 내면의 자신을 신뢰하는 출발점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느끼기 시작하며 쉽게 위협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에너지 수준 310은 자발성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이 수준의 에너지는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용의 단계는 직장의 일이 적절하게 굴러가는 수준이지만 자발성의 단계는 주어진 과제가 훌륭히 이루어지고 성공의 결실을 맺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성장이 빠르고 마치 향상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자발성이란 인생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저항을 극복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자긍심이 높고 이것은 사회적인 인정, 존중 또는 보상 등에서 오는 반응에 의해 항상 보강이 됩니다. 자발성이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기꺼이 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에 기여합니다. 에너지 수준 350은 포용입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우리 자신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창조하고 원천이 된다는 이해를 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책임감이야말로 이 단계의 특징으로 인생의 여러 외적인 힘에 대응하면서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행복의 근원이 자신 속에 존재한다고 깨달음으로써 커다란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포용이란 슬프고 기쁜 인생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세상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마음은 감정적인 온화함을 가져오고 부정의 단계를 벗어나 보고 느끼는 능력을 넓혀줍니다. 그들은 이제 사물을 오해나 왜곡의 감정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의 의의를 깊게 이해함으로써 결국 사물에 대해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포용이란 균형, 조화, 지나치지 않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준 400은 이성입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이보다 하위 수준의 감정 단계를 벗어남으로써 지성과 이성이 삶의 전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성의 단계에서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자료들을 처리할 능력을 갖고 있어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관계의 미묘함, 점진적인 변화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추상적인 개념과 같은 상징 체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 의학, 그리고 개념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점차 증가되는 것도 이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육과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구되곤 합니다. 이해와 정보가 성취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점이 400 수준의 가장 뚜렷한 특성입니다.
이제부터 에너지 수준 500 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수준 500은 사랑입니다. 언론이나 TV에서 묘사하는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500의 에너지 수준은 조건 없고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의 눈뜸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내부에서 그 근원을 찾기에 이 수준에서의 사랑은 오르내림의 파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존재 자체가 됩니다. 사랑은 용서와 보살핌의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은 지적인 것도 아니고 표현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고양시켜주고 그 동기의 순수성으로 인해 크나큰 성취를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신분이나 입장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너와 나의 공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자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줍니다. 이 수준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단계인 것입니다. 에너지 수준 540은 기쁨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면의 기쁨이 점차 차오르게 됩니다. 이 수준에서의 기쁨이란 사건의 변화에 의해서 오는 갑작스런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활동에 동반되는 항구적인 것입니다. 기쁨이란 외부의 어딘가에 근원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존재의 매 순간마다 솟구치는 것입니다. 540의 수준에서는 치유가 시작되며 영적인 자조그룹은 이 수준에 속합니다. 이 에너지 장의 특징은 계속되는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수준의 특징은 이들이 갖는 자비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들에게는 사랑과 평화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 수준 600은 평화입니다. 이 에너지 장은 초월이나 자아 실현, 신의식 등의 용어로 묘사되는 경험과 깊이 관련됩니다. 이 수준은 1000만 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주관과 객관의 차이가 또 특별한 관점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복의 상태에 잠겨 있으므로 세상 일에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고 따라서 범인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인류의 개선을 위해 일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무엇도 개념화시키는 일이 없이 절대의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풍경 속으로 녹아들어가 풍경과 하나가 됩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지금 여기 계시는 분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힘은 무한하고 끝없이 온화하고 그러면서도 바위처럼 견고합니다. 마지막 에너지 수준인 700에서 1000은 깨달음입니다. 이 수준은 영적 완성자의 단계로서 수많은 세대를 통하여 군중들이 추종하고 따르며 영성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들 자체가 신성과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강렬한 영감의 소유자로서 이들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1개 에너지 장을 형성합니다. 진화와 의식과 신성이 하나로 동일시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마음을 뛰어넘어 진화로서 경험됩니다. 이렇게 에고를 초월함으로써 인간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이 수준이야말로 인간의 몸을 잊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봉인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20에서 1000까지 각각의 의식 수준을 설명합니다. 이 중 용기의 수준인 200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봅니다. 200이라는 용기의 수준은 영향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분기점인 것입니다. 200 이하의 수준은 개인이든 사회든 파괴적인 삶을 뜻하며 200 이상의 수준은 잠재력의 건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호킨스 박사는 의식의 여러 층들이 언제나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 특정 의식 수준이었던 사람이 다른 조건을 만나면 전혀 다른 의식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총체적인 의식 수준은 다양한 여러 수준들을 합산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박사의 실험에서 사람들은 평생 동안 평균 5점 정도의 의식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식의 진화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각 개인이 의식을 향상시킨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의식을 향상시키는 일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이라니, 우리 개인의 의식 성장은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네요. 또 한 가지 관심이 간 것은 전 인류의 의식 수준은 몇 세기 동안 190에 머물렀다가 1980년대 중반에 갑자기 204의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위로 전진할 수 있는 안전한 발판 위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집단적인 깨달음의 진화를 꾀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고 호킨스 박사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회 부조리, 종교의 부패, 빈부의 격차,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 등 지금 인류가直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로 인한 인간 존엄성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우리 모두의 의식 성장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의식 수준을 깨닫고 함께 노력해서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인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행복한 인류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인류가 높은 의식 수준으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세상을 상상하며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모든 존재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